자, 요 기사는 2016년 11월 달 기사입니다. 네, 그 신문 기사 있죠? 대한민국에서 연소득 3억 6천 넘어가면 0.1%.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70만이니까 0.1%면 5만 명 되겠죠. 근데 이거는 통계청에, 그러니까 국세청에 있는 거니까 사실 세금 좀 적게 내시거나 현금 재산 있으신 분은 예외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연봉 3억 6천 넘어가면 거의 5만 명은 아니고요. 약 15만 명, 20만 명은 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10대 부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밑에 뭐라고 하라 했느냐. 연봉 1억 2천이면은 상위 1%, 억대 연봉.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 상위 1%.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이 정도는 벌어요, 그래도. 자, 요거는 이제 신문기사의 내용인 것이고, 저도 영업을 오래 했었고, 제가 정말 저도 다양한 분을 만나면 연예인도 만나봤고, 전 2004년 5월 달에는 신해철 씨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 보험을 했지만 떨어졌지. 대마초범 경력이 있어갖고 회사에서 빠꾸 났는데. 근데 이 아무튼 안타깝게 돌아가셨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나름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기준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물어봐요. 정상훈 씨 저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중산층이에요? 제가 이런 기준을 제가 만든 기준입니다. 직전 연소득 3년 기준으로 해갖고 100만 원 이하 극빈층.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삶을 살려는 분들이죠. 최저임금 88만 원 그거니까 100에서 200이면 하층민, 200, 400이면 중하위 서민, 4, 600이면 중산층, 7, 900이면 중상위층. 1,000만 이상이 쭉 있습니다. 7, 900 정도는 뭐냐 중상위층이 뭐 부인은 배우자는 뭐 공무원이나 하고 그다음 신랑은 대기업 다니고 이 정도 소득이 나와요. 7, 900 정도. 좀 부유한 셀러리맨층이나 그런 중산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의 경우 자기 소득이 2배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공무원. 17년,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 약간 틀려요. 13년, 17년 걸려요, 평균. 거의 15년 이상 걸려야 돼요. 셀러리맨들은 자기 소득 2배 되는데 얼마 걸릴까요? 일반 직장인들. 유능한 사람이면 7, 8년, 10년. 그것도 매년 10%씩 인상해야 되겠죠? 셀러리맨도 거의 7, 8년, 10년, 11년씩 걸려요. 세일즈맨은 약간 틀리긴 한데 특히 보험 세일즈는 자기 소득 2배 하는데 3개월, 6개월이면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투자한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으를 수 있는 이유는 보증금과 월세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2억 투자하고 한 달에 월세 200만 원씩 내면 주말에 못 쉬어요. 커피숍, 편의점, 치킨집 주말에 쉬어요? 그러니까 보험용업은 노리스크 사업이에요. 특히 세일즈는. 노리스크. 여러분들이 게으를 수 있는 이유 월세가 없어서 그래요. 맞잖아요. 월세 나가는데 어디 빨간 날 쉽니까? 못 쉬지. 그죠? 내가 투자한 돈인데 투자한 돈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세일즈를 빨리 시작한 것을 인생의 행운으로 여기셔야 돼요. 소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강시킬 수가 있어요. 투자한 돈도 없이. 세일즈는 아직도 여러분들 기회의 땅인 거 확실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누구나 소득이 많길 원합니다. 누구나 소득이 많길 원해요. 누구나. 거의 예외는 없어요.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럼 왜? 자, 아까 이분들의 차이가 목표이 연관됐죠? 목표에 따른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오늘 강의 콘텐츠가 이렇게 순서되어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표로 연관된 니즈,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거기 다음에 어떠한 느낌을 부여해서 강렬하게 하느냐, 느슨하게 하느냐. 느낌이 부여되는 것은 강렬과 그걸 따지는 스피드. 느낌이 강렬해. 그럼 스피드가 빨라지죠. 이거 안 하면 미쳐. 나는 오늘 계약 안 하면 미쳐. 그럼 무슨 일 벌어져요? 어디서는 계약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가족들을 찾아가서라도. 그죠? 아이씨,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계약 없는 거예요. 나 이번 달에 1,000만 원 못 벌면 큰일 나. 너무 간절하면 강도짓이라도 하겠지. 그죠? 못 벌어도 그냥 다음 달에 해야지.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큰 목표가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작은 목표도 간절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 느낌, 아까 세 번째 시간에 느낌을 부여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죠. 느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일단 기분 전환부터 할 수 있어라. 기분 전환이 가능해지면 느낌 부여가 가능하기 시작해져요. 이렇게 되는 거 순서가. 전환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원할 때. 딱 스톱시키고. 재수없는 얘기지만 안 들을래? 그리고 딴 얘기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분이 제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냐? 바로 태도. 태도가 틀려요, 태도가. 자, 다시. 이 사람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잘 모르죠? 얘기해 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사람의 이제 느낌까지는 이해. 좋은 느낌이구나.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이거까지 알죠? 근데 그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그 느낌이 배워낸 일련의 패턴. 바로 태도였어요, 태도. 이 태도가 얼마나 안 바뀌느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왜 그 버릇이 80까지 가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버릇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잖아요. 태도.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를 만나면 긴장해서 말 떨리거나 무대 울렁증이 있거나 이런 태도.
이 버릇. 태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태도. 사고와 언행의 감정과 반복이 결합되면 태도가 다시 사고, 생각으로 비롯된 언행. 거기에 태도가 아니, 감정, 거기에 감정이 열부되고 그 감정이 또 이제 패턴이 반복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태도라고 인식합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느낌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느낌을 갖고 어떻게 배치해야지 알려드리는 거죠. 태도가 바뀌면. 자,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 일으키는 건 태도예요. 태도. 그 사람 말이 맞아. 근데 듣기 싫은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와이프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하면 항상 그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나한테 말할 때 가르치듯이 말하거나 훈계하듯이 말하거나 그런 거. 나 똑같아 와이프한테. 지점장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지점장님 여러분들 꾸짖거나 기분 나쁘게 말해. 아니에요? 그럼 듣기가 싫은 거야. 아무리 제 아무리 상사라도. 권위주의 시절에는 복종했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이 화병이 많았어요. 옛날 사람도 화병이 많았어. 윗사람이 시킨 대로 참아야 되니까. 지금은 화병은 사라지고 우울병이 생긴 거예요. 외로워지니까. 이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개인화된 우울병이 생겨요. 혼자 홀로가 있으니까 홀로. SNS는 발달되고 있지만 내 친구는 별로 없고 이렇게 항상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태도가 바뀌면 삶이 즉시 바뀌어요. 태도. 자, 항상 그랬어요. 태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면 그 사람 입장이 타당해. 왜 너 그렇게 욕을 하니? 너 왜 이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니?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해. 핍박받고 살았었고 주변에 안 좋은 친구가 많았고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본인은 태도가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왜 당신이 인사를 안 합니까? 그 사람 또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해. 인사 맨날 했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안 하게 됐다. 그죠? 이런 것들. 당신은 왜 이렇게 얌체 짓을 합니까? 왜 당신은 왜 맨날 얻어먹기만 합니까? 또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타당해. 하지만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군, 태도가. 이거예요, 이거. 자, 제가 또 이분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되게 부정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강렬한 삶에,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는 스펙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교육이 없거나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한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넘쳐나요. 왜 우리가 외국에서 노동자 수입합니까? 왜 캄보디아, 파키스탄 분들이 여기 와서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150만 원까지 벌 일 많아요. 식당이건 뭐건. 어디든지 가갖고 저 접시 나르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받으면 80만 원 받고 죽어라 이러겠습니다. 그럼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무조건 뽑아줘요. 그냥. 저 식당 해봤으니까. 그죠? 많이 벌려고 하니까 이게 직장이 없는 것이지 적게라도 열심히 한다면 다 뽑아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삶을 사시느냐? 의지가 없는 거고. 의지가 없다. 태도의 문제. 태도. 에이씨 아닌가 보다. 에이 망했나 보다. 에이 나 이렇게 살래. 태도.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조의 아주 유명한 간신 임사홍이라는 간신입니다. 임사홍.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 정몽주죠. 충신. 고려 때 말이죠. 조선초. 간신이 오래 살았어요. 충신이 오래 살았어요. 간신이 압도적으로 오래 살았어요. 왜 간신? 여러분 간신과 충신을 나누는 게 뭐예요?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을 하는 태도. 자 간신이 이거예요. 상감마마가 잘못했어. 아이 마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간신. 충신은 뭔지 아세요? 마마! 독조카 없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옵니다. 그럼 임금이 짜증나는 거야. 얘 말이 맞아. 충신 말이 맞아. 근데 속으로 죽어봐. 나 이렇게 망신 줘. 너 두고 봐. 이러다 죽여버리는 거. 이거예요 이거. 똑같다고. 간신이야 꼭 나쁘다고 해서 간신이 이거지. 아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다음에 내 얘기해야지. 그러든지 결국 안 한 거겠지. 그죠? 이거요 이거. 아니 그는 간신이 되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아니라니까. 핵심은 뭐냐면 간신 중심이 아니라 태도. 내 태도. 그게 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직원 했을까? 대통령 마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안 했겠지. 자기 좋은 얘기만 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태도, 느낌이 배어있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상대하기 힘든 고객 만났을 때 나의 태도.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나의 태도. 내가 심의를 기른 제안을 거절했을 때 나의 태도. 그게 결판난다니까. 이거라니까. 근데 거기 느낌이 배어있어 문제. 태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에 느낌이 배어있거든.
자네 왜 태도가 그 모양이야? 이거 뭐예요? 눈빛이 불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의미해요. 태도. 태도. 느낌의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죠. 아산 정주영 회장님. 아산 정주영 회장님 굉장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겨우겨우 갖고 창업 자금을 빌려갖고 자동차 공장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 비즈니스가 그 아도 자동차 서비스라고 미군들 뭐 자동차 고치면서 그 자동차 사업 시작하다 이제 건설 산업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 자서전을 보면. 근데 여러분이 빚내 갖고 겨우겨우 신용 갖고 빚내 갖고 자동차 공장을 차렸어요. 근데 어느 날 외출했다 와보니까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 불티를 신나게 떨어뜨려 공장에 홀라당 붙어가. 그때는 휴대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몰랐겠지. 멀쩡히 아침에 공장에 있는 거 보고서 갔다가 외부 거래처 만나고 와보니까 공장은 잿더미가 돼 있고,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얘기할까 우리가? 직원들은 할 말이 없어갖고 막 그리고 이제 불낸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겠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무슨 얘기할 거예요? 대개는 다시 막 욕하고 뭐 울부짖고 난리 났겠어. 망했잖아 완전히. 내 돈도 아니고 빌린 돈으로 한 건데.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럼 정주영 회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때? 어땠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허허 어차피 헐고 다시 지으려 했는데 잘 됐네. 잘했어. 그래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하게. 이랬대요. 야 여기다 대고 그 직원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장님 너무 난리가 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은 거기서 일하면 그 처음에 돈을 빌렸던 변부자인데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빌린 돈 갖고 공장을 졌는데 홀랑 망해갖고 돈을 못 갚게 생기니까 또 한 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도 어처구니도 없잖아요. 근데 또 말도 맞잖아. 그 상태에서 무너지면 회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변부자가 내 지금까지 사람 잘못 봐서 돈 띄어먹인 일은 없으니까 다시 또 도와주겠다고. 결국은 크게 일으키죠.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거기다 대고 어차피 헐고 다시 지으려 내가 열심히 나가라고. 야, 이 태도. 공장의 불은 끌 수 없어도 마음의 불은 끌 수 있다. 인내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였던 거예요. 인내의 크기. 그 순간에 기분을 제어하고 탁 태도를 보여준 거죠. 이거예요, 이거. 정주영 회장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직원들은 엄청 충성했겠죠. 또 그 담대함에 그 변부자한테 또 빌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순간에 원망하고 자탄하고 뭐 했으면 무슨 얘기 했겠어요? 누굴 죽였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부자가 이렇게 많이 돈 내놓으라 그러면 저 직원들한테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인생에 꼬이기 시작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술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직원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한 방에. 그런 다음에 다시 딱 찾아가갖고. 이게 인생 역전. 우리는 이런 걸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게 태도로 결정돼. 인생 역전. 한 방에 털려 이게.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 다시 지어갖고 그 사장에서 돈을 빌려 공장 지었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일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일했겠지. 그죠? 그럼 당연히 번영이 일어나요. 그럼. 어마어마한. 그게 이제 현대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을 만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겠죠. 니즈 환경인데 여러분의 태도로서 결정돼요. 결국 태도. 느낌에 배어있는 행동의 모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친구나 조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 태도가 어땠는지. 냉정한 걸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태도가 멋있어지면 저절로 계약 나요. 진짜 저절로 나요. 특히 보험은 그래요. 자, 내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실물 상품은 제품 자체가 너무 안 좋으면 정상윤 씨 당신 난 너무 좋은데 LG 거 없어요. 나 삼성 거 싫어. 나 블루게이트 이런 거 다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보험은 좋은 점이 뭐냐면 상품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느낌만 하는 상황은 무서운 속도로 세일즈가 터지기 시작해요. 장단점이 바뀌기 시작해. 물건만 좋으면 세일즈맨이 형편없어도 팔리는 거는 현물 상품인데 무형의 상품은 물건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나의 태도와 느낌만 좋으면 갑자기 판매가 일어나. 미친 속도로. 그거예요. 자, 제가 멘토링을 해주면 뭐부터 해주는지 아세요?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지부터 테스트해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교육방송 쫓아갈 만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의지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좋게 계속 만들어줘. 기분을 좋게 해줘. 그러면 저절로 세일즈가 일어나게 돼 있어. 부채줄만 해주면 돼. 대신 올바른 방향 갈 수 있게끔 터치 툭툭툭. 이렇게 하려는 거 터치 이렇게. 그래갖고 부채줄 해주면 불 붙어갖고 딱 돼. 이렇게 돼버려 항상. 예. 불씨만 있으면 적당한 재료 놓고 부채줄은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거예요.
이건 고객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우호감이 있고 납입력도 있어. 그러면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슬슬 붙이지 하면 계약이 터져요. 그냥 이렇게 되는 순서예요. 그냥 그 태도로서 불이 붙는다고 그 사람이. 내가 더 기분 좋게 더 빨리 불이 붙고 불이 붙어서 계약만 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 막 잡아오기 시작해요. 원래 사람은 좋은 거는 혼자 안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이게 키맨 영업의 원리고 소개 영업의 원리인데 이 고객이 나한테 완전히 매료되면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서 막 잡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잡아와. 그냥 같이 하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담당 설계도 굉장히 멋있어. 매력적이야. 야 최고야 짱인 것 같아. 만나봐.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뭐 갖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소득 갖고 판단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 갖고 판단해요. 여러분의 태도를 갖고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 판가름 짓는다고. 그거예요. 응? 자, 기가 막힌 태도, 억대 연봉의 태도와 아닌 거의 태도 하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영업의 신 방송을 하니까 하루는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실전 사례입니다. 그 보안 서비스 하시는 분인데 이런 제 읽어드릴게요. 강사님 처음 인사올립니다. 저는 어디의 팀장인데 신규 개척만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굉장히 나에게 계약하는 고객과 어려워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힌트를 찾아보려 노력하고 있으나 가망 고객 확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더불어 신규 사업장은 같은 식구들끼리 겹쳐 굉장히 어려운 영업으로 간간히 벌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강사님의 소개를 통한 팟캐스트 영업이신 방송을 듣고 가망 고객 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2건의 소개 계약을 받아 올린 성과를 쾌거를 이루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걸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다 정중하게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기뻐서 전화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와서 한번 뵙고 싶다. 흔쾌히 내가 또 약속을 냈죠. 그랬더니 만나봤어요. 나도 궁금하니까. 이 적극적인 태도가 어떠세요? 거긴 없지만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인물도 좋고 30대 중반인데 스마트하고 탁. 이분은 무슨 영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이에요. 이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방송을 들었어도 이분은 실행했고 실행하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냈고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줬죠. 계속 확산시키죠. 이분은 잘 돼요. 그냥 잘 된다고. 이 태도만 갖고 도 1,000만 원 벌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 비슷한 시기에 어느 보험회사에 여성 FC가 찾아왔어요. 1년 전부터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날 찾아서 강사님 제가 보험 영업을 한 지 어느 2년이 돼가는데 그동안 제가 정말 너무나 적은 수당을 맨날 받았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 차까지 왔는데 강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코칭해 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인데 저는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설날 전에 올해 설날 전에 저한테 선물 하나 들고 찾아와갖고 그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봐야 되니까 살을 빼갖고 오라고 5kg만 빼갖고 오라고 한 달의 시간 정확히 25일의 시간을 줬어요. 25일 동안 5kg를 빼갖고 오면은 그 정도의 의지 불씨가 있어야지 불을 살리지 이게 젖어 있는 건지 불씨가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젖은 건 나도 방법이 없어요. 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살을 빼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몇 번 계속 중간에 자극을 줬죠. 하고 있습니까? 파이팅 하고 있으면 계속 하겠다. 그로부터 5일 전에 2017년 2월 저는 못 빼요. 살 못 빼요. 포기요. 내 말이에요. 현재 몇 킬로 빼졌음. 오히려 늘어남. 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 나고자임. 안대용 살 빼기. 노 아직 5일이나 남아있음. 포기 일러요. 파이팅. 결국 이분은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 5일이나 남았어. 물 덜 마시고 좀 아무리 살아서 3kg는 빼갖고 와요. 나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본 거지. 그죠? 의지를 본 거라고. 근데 5일이 다 되기도 전에 포기했어. 이분의 태도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러한 식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고객을 만나도 거절이 예상되면 안 가요. 고객을 만나도 피곤할 것 같으면 전화 안 해요.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마감까지 최선 안 해요. 마감되기 전에 지레짐작에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이 태도 나도 고칠 방법이 없어. 이분 아마 지금도 근근히 먹고 사실 거예요. 아마 근근히. 이 태도를 개선할 수밖에 하지 않으면. 나도 이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걸로써 성과가 결정돼요. 성과가. 자,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국도 뒤숭숭하고 다들 영업이 어렵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장님. 요새 말이야. 시국도 뒤숭숭하고 다 영업이 요새 어렵다는데. 그러면 120점짜리 태도 뭐예요? 그럼 안 좋은 얘기던데. 오호, 그럼 이럴 때 잘하면 더 대박이겠네. 더 인기 스타 되겠네. 자기가 동기부여서 더 신나, 오히려.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더 신이 나버려. 120점. 100점짜리 뭡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명 더 만나고 주말도 좀 나와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수립했죠? 80점짜리 뭡니까? 출근 시간 좀 앞당기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겠다. 구체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만 보인 상태. 그러면 60점은 뭐예요? 근데 내가 요즘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 뭐 잘 되는 날도 오겠지. 체념 적응. 현상 유지. 40점짜리는 뭐예요?
에이씨 무슨 뭐 다단계나 대리운전 알아볼까? 아유 보험 대리점 간다면 뭐 수당 더 준다는데 거기나 그냥 회사를 옮겨버릴까? 망하는 역발상. 여러분 잘 될 때 이 컴퍼니 체인지나 이 잡전하는데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하면 더 무너진단 말이지. 체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망하는 역발상. 그다음 20점짜리는 뭐예요? ACX 그러길래 보험료 파는 게 아니었어. 다들 어릴 때잖아. 아 나 리쿠리탕 매니저 어디 갔어? 이씨 싸우러 간 거 아니야? 물귀신 작전. 남 탐에서 물귀신. 같이 죽어야 돼. 혼자만 망할 순 없어. 물귀신. 최악은 뭐예요? 아유 잠이나 자자. 의지도 없어 그냥. 출근도 안 했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성과를 결정해 그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계속 시시각각 터진다고. 아 맞아 안 맞아? 이 좋은 일 나쁜 일은 우리의 행동 범위가 아니란 말이지. 나는 항상 좋은 일 있길 바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에 내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성과하고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느낌을 붙이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느낌을 붙이면 가속화되고 실적이 미친 듯이 터져요. 영업을 잘하신 분들은 이거예요. 이거. 성과가 잘 나오죠.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내신 분들 이거예요. 태도가 좋아요. 태도가. 이 태도를 만들어내야 돼. 이게 태어나면서 된다. 천만의 말씀. 만들어내는 거다. 무조건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강사 처음부터 잘했을까? 저 7년 전 강의 보면 여러분들 무수수과 난리 날 거란 말이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뭐든지. 그죠? 응? 결론. 인간은 하기 싫은 일, 당장 이익이 없는 일, 책임이 없는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위험한 일 등을 하게 될 때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잠재력과 가치관이 드러나요. 진정한 가치관이. 요거에서. 야, 누군들 당장 이익되고 기쁜 일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전화 와서 내일 부산 서면 앞바다에서 새벽 4시에 알종신 500만 원짜리 쌓아낼 테니 오십시오.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안 갈 사람이 있냐고요. 다 가죠? 내일 새벽 4시에 부산 서면 앞바다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 좀 당신 좀 와서 해주셔. 해요? 하기 싫죠. 여기서 그 사람의 근성과 그게 나타나요. 하기 싫은 일,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일, 먼 시간이 기다리는 이거 할 때 그 사람 태도에서 결판 지어진다고. 자, 어떤 태도가 좋아요? 이런 일 열심히 하면 그 사람 태도가 인정받아요, 결국. 그런 사람이 중용되게 있고, 그거예요. 저도 재미있게도 옛날 영업사에 큰 계약들 있죠? 모종의 시험이 있어. 그 사장님들이 나한테 피곤한 일만 시켜버리더라고요. 정 팀장 바쁘지? 아, 근데 나 진짜 바빠서 그러는데 엔진오일 좀 갈아갖고 오라고.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자동차 엔진오일 갈아오래.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죠. 해줬지. 아주 멋있게 해줬지. 엔진오일만 간 게 아니었어요. 워셔기 뭐 다 바꿔 샥 해서 갖다 줬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 있다 술자리 부르더라고. 뭐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뭐 하면 돼? 보험 법인 계약하세요. 그래?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얼마인데? 아이 사장님 배포만큼 하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 아 그래?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재무 담당 이사 어쩌더니 500짜리 계약 나왔는데 사장님 배포만큼 하시는 거라고 툭 치는. 왜냐? 아니 하겠다는데 내가 뭐하러 급해. 그죠? 그때 그 사람 넘기는 거예요. 배포만큼 하십시오. 딱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 그러더니 알았어. 재무 담당 이사하고 얘기할게. 500만 원 딱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진오일 갈고 그날 워셔거 싹 손세차 다 하면 얼마 들어갔냐면은 20만 원, 20만 원. 네, 그거 한 방에. 술값으로도 날릴 돈인데. 그러니까 엔진오일 하려는데 난 더 됐죠. 이 태도가 그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만드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자식 대단하구나. 엔진오일 가려고 했더니 그 귀찮은 거를 그 사람 모를까? 이 귀찮은 일이라는 거? 차로 완전 새 거로 만들어 갖다 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이 터지는 거지. 이거. 이게 바로 120점짜리 태도. 이 태도에서 그 사람의 잠재력과 퍼포먼스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 고객은 당신의 태도보다 여러분 고객님들은 여러분의 태도를 봐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전하는 태도, 문자 보내는 태도. 자, 문자조차도 이게 그냥 베낀 문자인지 자기가 손으로 친 문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냥. 우리도 아는데. 그 문자 하나, 전화하는 목소리 하나, 찾아오는 모습, 그 모든 태도를 볼 뿐이에요. 그 태도로서 여러분들한테 맡길지 안 말지를 결정해요. 웃으세요. 지금 웃어야 돼. 다 지금 죽어. 지금 표정이 너무 무서워. 지금 공포영화 나 찍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발 무서워. 날 노려보지 말고. 웃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아닌가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좀 약간 지금 지저분 얘기 여러분. 똥도 여러분 이게 잘 나오려면 야채 먹고 장 운동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변비 안 나오지. 다 뭐든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웃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기분도 연습해야 되는 거고 예스 하시고 웃으시고 먼저 인사하면 무조건 돼요. 이게.
이런 태도, 먼저 인사하시고, 인사도, 자, 인사도 이렇게 하는 태도가 있고, 이거, 웃어도 그냥 활짝 웃는 모습, 난 이거 잘 아직은 안 되는데, 목소리도,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 이거.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태도, 이거 할 거면 강렬하게. 할 거면 강렬하게.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하려면 강렬하게. 이 태도에서 결판 난단 말이지. 아셨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태도를 통해서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 발행하는지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니까. 그냥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는 태도는 훈련해야 한다는 거. 이제 멘토도 필요하고 팀원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내 태도를 계속 검사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좋아지면 장담컨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장담컨대. 저는 운전 습관 태도가 좋아지니까 사고를 안 나더라고. 저 옛날 총각 때는 사고가 좀 났었어요. 왜냐 남들이 이렇게 껴들면 가만 안 뒀으니까. 근데 지금 껴들어도 신경 안 쓰고 양보해주고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별로 없대. 진짜로 화날 일도 별로 없고. 그거예요 그거. 태도가 좋아지면 우리는 태도가 좋아지면 손해볼 거라 착각하죠. 천만의 말씀. 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내 기분이 좋아지면 뭔가가 해결되기 시작해. 꼬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 4월달 태도하고 5월달 태도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가 왔습니다. 태도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